당신은 혹시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뭘 해도 불만인 사람인가요? 물론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좋은 소식 앞에서도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는 사람 분명히 있죠. 혹시 그게 당신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의 인간관계와 만족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하나의 심리적 대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잠시만 집중해 보세요. 이 습관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테니까요. 주변에 항상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언어 패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지만이라는 단어죠. 이들은 대화의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그 뒤에 숨겨진 부정적인 측면을 끌어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행동해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면, 네, 하지만 내일은 비 온대요. 이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라고 기뻐하면,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근 너무 많이 했죠. 심지어 누군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걔는 원래 운이 좋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희생한 것도 많을걸요? 이런 식의 대화는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빨아들여요. 우리는 이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죠. 이 불만족의 말버릇은 단순히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습관이거든요. 왜냐하면 하지만을 자주 쓰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족함의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해요.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숨겨진 단점이 있다고 믿고 모든 기쁨에는 곧 찾아올 슬픔이 있다고 확신하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절대 현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키우게 돼요. 결국 뭘 해도 불만인 사람은 세상이 자신에게 주는 긍정적인 신호를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할까요? 이들은 타고나기를 긍정적인 성격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사용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도 할 수 있겠어요. 이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겠죠. 이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긍정적인 경험을 확장시키고 다음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연결시키려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차이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한계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죽음학, thanatology 분야에서는 인간이 삶을 대하는 두 가지 명제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바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한계성과 유한성의 인정입니다. 불만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다고 믿다가 좌절을 겪어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는 당연히 됐어야 하는데,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내가 겪은 작은 성공이나 기쁨이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의 합작품이며 언젠가 사라질 소중하고 유한한 선물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말버릇의 뿌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사건들 있죠. 이런 사건들이 왜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까요? 그것은 사건 자체의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이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거든요. 불만인 사람들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세상은 원래 엉망진창이야.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달라요. 이들은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도 유한성을 인정함으로써 고통을 이겨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요. 트라우마를 남긴 그 사건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 나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임을 알죠. 내가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작은 사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기회, 이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삶 속에서 얻어낸 소중한 가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를 불만의 언어에서 벗어나게 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가장 실용적인 대화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하는 모든 말은 딱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탁 아니면 감사. 이상하다고요? 우리가 하는 잔소리, 비난, 불평, 화는요? 그것들은 전부 부탁이 변형된 형태입니다. 모든 불만과 비난은 나의 unmet need,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당신은 항상 늦어 라고 화를 냈다고 칩시다. 이것은 비난이죠. 하지만 이 비난의 밑바닥에는 나는 당신이 일찍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나를 좀 도와줘. Please. 라는 숨겨진 부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이 보고서는 형편없어요 라고 들었다면 그것은 상사의 숨겨진 부탁입니다. 나는 이 보고서가 이대로는 걱정돼. 나를 안심시켜줘. 더 잘 만들어줘. 불만인 사람들은 자신의 부탁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난과 공격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던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반면에 행복한 사람들은 부탁을 명확하게 합니다. 당신이 늦었을 때 나는 외롭고 불안해요. 다음에는 10분만 일찍 와줄 수 있나요? 이것이 건강한 부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모든 충족된 필요에 대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칭찬은 평가예요.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평가죠.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당신이 커피를 타줬을 때 나는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이것은 자신의 내적 경험을 공유하며 상대방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세요. 이 작은 감사가 상대방에게 또 다른 부탁을 들어줄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박재현 소장님은 말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다. 다만 나를 아프게 만든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요.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그것을 트라우마로 남길지 아니면 나의 유한성을 확인하는 배움의 기회로 삼을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불만의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상처로 만들고 복수하려 합니다. 행복의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을 해결되지 않은 부탁으로 인지하고 건강한 소통을 시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버릇에서 하지만을 지우고 그리고 글을 넣어보세요. 모든 비난을 숨겨진 부탁으로 해석하고 직접적이고 건강한 부탁으로 바꿔 말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버릇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버릇이 곧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